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자근입니다. 이번 영상에도 역시 도움 말씀에 서울 아산병원 이세원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이세원입니다. 네, 이세원 교수님과 함께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에 대해서 4편의 영상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4편은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실 때 궁금하신 부분들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COPD 환자에게 있어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네, 우선 이 병이 생기는 원인은 흡연입니다. 네. 흡연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고 또 계속 병을 진행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악화 인자가 결국 흡연입니다. 네. 따라서 약을 잘 쓰고 아무리 어떤 걸 잘한다고 해도 흡연을 계속하고 계시면 치료에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연은 살아계시는 생존 기간을 늘리고 또한 병의 진행을 막고 증상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하시고 네. 당장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흡입제 처방 받으신 거를 용법에 맞게 규칙적으로 잘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조금 심해지면 쓰시다가 또 괜찮으면 안 쓰시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쓰다가 또 한참 안 쓰시기도 하고 병원에 안 오시기도 하는데요.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다 비슷하지만 약을 쓰는 건 완치는 못 해주지만 그 병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을 줄이고 계속 살아계신 동안 편하게 하고 네. 그런 목적이 크거든요. 따라서 적절한 용법에 따라서 흡입제를 규칙적으로 잘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운동과 식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완치는 어려운 병입니다. 따라서 비약물적인 치료가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반이 돼야 되고요. 계속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 폐기 등은 똑같이 머물러 있어도 숨차거나 그런 증상은 훨씬 덜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같은 폐 기능이 40%, 50%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가벼운 운동까지 하시는가 반면에 네. 어떤 분들은 댁에서 거의 운동 못 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지 그분이 조금씩이라도 활동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1년, 2년 하다 보면 그분들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굉장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생 관리가 필요하고 또 이제 증상이 매번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종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네. 만약에 평상시에 별 뚜렷한 증상이 없을 만큼 좀 호전이 됐다 싶었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운 그런 증상이 동반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대처 요령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올 수가 있습니다. 급성 악화는 몇 년간 안정됐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올 수가 있고 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예를 들면 응급약, 그다음에 흡입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급격하게 빨리 작용하고 또 호전을 시키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1시간, 2시간 예를 들면 호흡을 좀 안정시키고 기다려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응급실을 가거나 네. 빨리 외래를 당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호흡곤란이 그런 만성 폐질환 COPD가 악화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땐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비슷한 증상으로 계속 악화되는 분들은 이미 미리 의사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악화 대처법, 네. 응급 구급약이라든가 흡입제 이런 것들을 잘 구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COPD의 급성 악화를 예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질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급성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특히 위험한 독감과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병의 급성 악화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결국 감기와 폐렴이 되겠습니다. 네. 감기 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백신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백신이 확실하게 있는 독감 그리고 폐렴 이거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 주사를 맞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주로 이게 생길 수 있는 겨울철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그때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곳 이런 곳에 이제 외출할 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하고 그런 예방법은 많이 비슷합니다. 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곳에 마스크를 쓴다라든가 또 손위생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마스크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 호흡곤란이 있으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끼게 되면 이게 호흡곤란이 더 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강력하게 차단하는 마스크보다는 네. 그냥 적절하게 어느 정도의
그래도 저항을 좀 줄이는 마스크만으로도 예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악화가 자주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대처하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습니다. 흡입형 스테로이드, 또 가래 중에서 엘도스테인 같은 약들, 그리고 일부 항생제 중에서 항염증 조절하는 그런 항생제들이 있게 되겠고요. 그런 약물들을 그 단계에 맞게 적절하게 처방을 하셔서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본인의 생활 관리, 그리고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평상시에 운동하시고 체력이 튼튼하면, 그리고 재활, 호흡법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 결국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 치료하는 입원 기간을 줄인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으니까요. 네네. 평상시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체력을 키우셔서 그런 일이 설령 왔다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지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 또 그 독감하고 폐렴구균 예방접종 시작됐던데 네. 어르신들은 잊지 말고 꼭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편에서는 COPD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 생활 속 중요한 습관들 살펴봤습니다. 4편의 영상에 걸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서울 아산병원 이세원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